일단 먼저 사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가격 보고 판단하면 개인들은 그 가격에 휘둘려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그 가격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싸다고 사거나 비싸다고 안 사거나 뭐 이러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는 건데 보통은 가격이 비싸지면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흥분이 되고 가격이 빠지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네, 사실은 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작년하고 올해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주가는 뭐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2배가 갑자기 좋아진 건가? 실적이 좋아졌지만 삼성전자의 본질은 그대로 삼성전자예요. 근데 개인들이 자꾸 이런 본질을 까먹고 현상에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 결코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와 이익 전망은 변화가 없다. 네. 여전히 낙관적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긍정적입니다. 낙관적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엄청 좋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가격. 그렇다면 그 얘기를 이따 또 다시 돌아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출렁거림은 뭡니까? 네, 이거는 수급적인 상황에 의한 발생된 일이고요. 이 수급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문제, 국제 자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우리가 그 금융시장에서 성격이 다른 자산들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대신에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 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뭐가 출렁하든 간에 별로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컬어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 그 한 달 동안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나스닥 지수 고점에서 7% 정도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주식이 빠졌어요. 그럼 채권이 올랐느냐? 아닙니다. 채권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채권보다 더 안전하다고 표현되는 그럼 금은 올랐느냐? 아닙니다. 금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은 관심 있는 코인은 그럼 어떠냐? 코인도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위험 자산도 빠지고 안전 자산도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사실은 2008년 리만 사태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유동성은 둥둥 떠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달라붙어요. 자산을 부양하겠죠. 자산에 달라붙습니다. 자산에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달라붙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많이 달라붙었죠. 근데 주식만 달라붙은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코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만 해요. 채권 하는 사람은 채권. 그래서 우리끼리는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투기적 자본은 물불 안 가립니다. 이것저것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 돈만으로 안 해요. 자기 돈 더하기 남한테 빌려온 차입 자금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이 하락이 왜 시작됐는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단초는 미국의 금리 전망에서 나왔어요. 다들 그 10월 달에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준은 금리를 연속으로 내렸지만 12월 달에 또 내릴 것이고 내년도에 2-3번은 더 내릴 것이고 그래서 계속 금리는 내릴 거야.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정부는 강력하게 원하고 압박하고 있어.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도 아주 강하진 않으니 결국 금리를 내릴 거야 했거든요. 근데 지난 1주 반, 2주 동안에 연준 인사들이 쭉 한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거의 뭐 한 77할 정도 수준으로 금리 동결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잣대, 척도는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잔뜩 빌렸는데 금리가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계산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단기 자금 유동성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투기 세력들이 예전처럼 섹터가 구분돼서 예. 어떤 사람은 주식만 하고 어떤 사람은 채권만 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이걸 다 같이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주식을 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됐습니다. 예. 모든 자산 가격이 연결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유동성 부족이 터지자 어떻게 예. 되냐면 그걸 메꾸려고 예. 다른 자산 쪽에서 돈을 땡겨와야 돼요. 예. 저는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마무시한 규모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엄청나게 샀잖아요. 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 예. 지난 4월 달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 예. 갑자기 10월 달 들어서 좋다니까 왕창 팔고 예.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저는 이거 주체가 다르다고 봐요. 예. 산 주체하고 지금 판 주체하고 다른 그런가요? 거죠. 예. 그러니까 판 주체는 투기적 세력들이 예.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금리에 대한 예상이 달라지면서 예.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예.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익도 났고 예. 던지면 던지는 대로 팔리거든요.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던지면 던지는 예. 대로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돈 구하기가 쉽고 예. 또 이익도 났고 예. 그러니까 빠르게 이 돈을 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앞뒤가 안 맞은 게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건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예.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어요. 예.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팔았다는 건 우리 그 나라의 그다음 기업의 자체적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수급의 문제 때문에 수급의 문제다. 그러면 수급의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진짜 금리를 예상가를 동결하면 주식 추세 자체가 미국의 추세가 적어도 네.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예. 이런 가정법을 가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달에도 동결하고 예. 내년도도 계속 동결해요. 예. 그러면 재앙이 시작될 거예요. 주식 시장은 보면요. 예. 주식만 아니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전 세계 예. 자본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한번 예. 겪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들은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포지셔닝을 예. 짜놓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따면 큰 문제가 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예. 말은 미국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켓입니다. 예. 예, 시장이 신이기 때문에 예. 못 견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정부가 네. 은행이 네. 연방은행이 못 견딜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연방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예. 미국 국민들이 못 견뎌요. 못 견딜 왜냐하면 것이다. 지금 이자율 동결 자체를 절대 용납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빠질 거기 때문에 예. 자산 시장이 예. 빠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해서 빠지는 거면 예. 이거는 그냥 5% 10% 빠지는 게 아닐 거예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빠질 예. 거거든요. 근데 미국 중산층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런 예. 건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로 차이가 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식이 빠지면 그렇죠. 예. 일반 대중을 비롯한 중산층 모두가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대중의 주식 보유 비중이 네. 역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예. 사실은 약간 위험한 뉴스예요. 예. 좀 위험한 뉴스이긴 한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처를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많이 떨어지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걸려 있는 부의 효과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한 20% 빠졌다 예. 이래버리면 소비가 확 줄 겁니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비도 줄고 경기도 하락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도 안정되니까 예. 주가 하락으로 예.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예. 거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약간의 중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저는 느끼는 거는 과열은 과열이에요. 예. 과열은 과열인데 그러나 지금 폭발적인 AI 투자로 예. 미국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놀라운 건 소비의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설비 투자의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AI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논란이 지난 2주 동안 가장 심각한 예. 논란입니다. AI 거품론이요. 네, 예. AI 거품론이. 예. 근데 그 저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예. 위험해, 거품이야, 위기야 이래가지고 진짜 위기가 온 적은 거의 없어요. 예.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위기는 항상 뒤통수를 때리지. 예, 항상 뒤통수 앞에서 때립니다. 오진 않는다. 그럼요. 예. 지금처럼 모두가 다 이기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 예. 제가 보기엔 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안 하던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냐면 얘네들이 대출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네. 땡기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요. 예, AI 기업들이. 예. 예, 빅테크들이 이 친구들이 돈을 땡겨? 그건 예. 너무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 돈을 세상에서 제일 잘 버는 예. 회사들이 왜 돈이 부족하지? 그 돈에 외에도 그냥 이제 그 군비 경제에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군비 경제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차이는 예.
투자자들의 시각과 이 빅테크의 헤게모니를 지닌 헤드쿼터들과의 이견이 예. 발생한 거예요. 예. 투자자들은 사실은 조금 쉽게 돈을 벌고 싶죠. 네. 자기가 투자한 거를 바로바로 돈을 벌고 예.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과 다르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리턴을 줘야 돼. 예. 배당을 주든지 예.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가를 올려든지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건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있냐면 이 AI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기려면 설비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예, 해야 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주주들한테 우리 이거 설비를 증설해야 되니까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배당을 못 할 수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주가도 지켜야 되고 다음 투자도 해야 단계에서 되고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투자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을 보호하려고 돈을 쓰고 설비 증설을 돈을 네. 쓰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지만 돈이 예. 부족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국제적으로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예. 치고 들어와서 예. 너희 감가상각을 빅쇼츠 예. 그 감가상각을 3년에서 6년 예. 내는 건 사기다 이러지만 예. 사실은 그걸 사기라고 보기는 좀 웃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 사장님 마음이지 그거예요. 예. 근데 네. 그런 괴리가 위험한 네.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왜냐하면 예. 정말 위험한 상태는 그 회사가 망할 정도 수준까지 빚을 땡겼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아니 지금 대출을 땡기고 예. 채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그 누가 예. 지금 이 빅테크들이 돈이 부족해서 망할 거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 마냥 올라갈 때 낙관론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거. 네. 이거 왜냐하면 이 일반 투자자들은요, 이른바 개미들은 이 자기한테 피 같이 모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 뭐 해야 되지 하고 조바심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론적 종목은 아니고 일반론적 조언을 하면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일이에요. 예. 일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싸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셔야 예. 돼요. 근데 비싸지 않은 기업은 문제가 뭐냐면 예. 못난이처럼 보이거든요. 예. 비싸면 잘난이처럼 보여요. 예. 근데 그 투자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예. 제가 여기 나와서 3번인가를 배당주를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당주 투자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들이 안 다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장 뭐냐면 겉으로 멋있어 보이면 정말 멋있는 줄. 예. 근데 멋있는 꽃은 이미 값어치가 다 예, 그건 활짝 펴 있다 이거죠. 이미. 그렇죠. 예. 다 그 충분하게 가격이 올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배당도 잘 주는 회사가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정말 저는 간곡히 일반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예.